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을 죽이는 대체의학,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생활의학과 대체의학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함께 비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쉽게 생활의학과 대체의학 같은 것인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생활의학과 대체의학,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 대체의학은 병원의 치료를 쓰지 않고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을 쓰는 그러한 그 방법인데, 지금 다시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암,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그리고 치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료라고 생각하는, 병원 치료라고 생각하는 것은 3차 예방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가 있고 방사선 치료가 있고 수술이 대표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예방, 다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병이 있기 전에, 병이 아예 있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어서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1차 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예방의학 하면은 요것만이 예방의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1차 예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차 예방은 병이 있긴 있는데 확인이 되지 않거나 아직 진단이 안 된 상태를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검사하는 거 무엇으로 하죠?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경부암 검사, 병원에 가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24살부터 한 70세 정도까지 이제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 검사, 보통 이제 40세 이상, 요즘에는 이제 50세 이상인데요. 매모그램, 그 유방의 암을 검사하는 그 매모그램 하는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내력이 있으신 분들은 40대, 또 혹은 그 전에도 이제 그 뭔가 그 위험 요인이 심하신 분이나 또 의심이 갔을 경우에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50대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암 검사도 여전히 이제 50대 이상 장내시경이라고 하죠. 장내시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립선 암 검사, 혈액 검사나 또 이제 초음파 검사, 그 증상이 이제 나타나지는 증상이 조금 이제 이상하기는 한데 암인지 몰랐을 때, 이러한 그 이제 전립선 암 검사를 조직 검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은 이제 그 뼈에 구멍이 얼마나 많이 나 있는지, 뼈의 밀도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 하는 검사인데, 여전히 이제 아직 진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을 하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다양한 검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 것, 병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가서 검사 받는 것을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받아야지 그 병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예방 차원에서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무슨 치료를 해야 하는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제 3차 예방입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또 방사선 치료를 이제 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정석인데, 이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주위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이 현대의학 그 치료를 받았을 때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생존율을 증가는 시키지만 삶의 질이 감소되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는 이제 나는 현대의학의 그 3차 예방, 약물 치료, 방사선 치료, 그 다음에 수술은 완전히 거부하고 그냥 음식으로만, 소위 이제 대체의학적인 상식으로만 내가 하고 싶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생활의학이 이제 생활의학의 3대 요소가 식생활 개선, 규칙적인 운동, 정신적인 또 영적인 평안함이라고 제가 표현한 것이 있는데 나는 그냥 요 세 가지 생활 습관으로만 3차 예방까지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예방 차원에서 식생활 개선, 규칙적인 운동, 정신적인 영적인 평안은 당연하게 기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인가? 이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병행을 하거나 생활의학을 기초적으로 안 하시면서 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시면서 대체의학만으로 그러니까 정제 약초나 그다음에 정제나 그다음에 그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 방법들 여러 가지 이제 그것을 이제 대체의학이라고 하죠. alternative medicine이라고 하죠. 이제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그 분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암 때문에 생기는 사망률을 Cancer Hazard Ratio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연구한 그 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예일 대학에서 한 연구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임상적으로 한 20여 년 동안 관찰한 그 내용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 과학적인, 통계학적인 내용과 일치하는데요. AM은 Alternative Medicine이라고 합니다. 대체의학을 AM이라고 해서 280명. CCT, Conventional Therapy. 그래서 이제 그 5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조금 이제 숫자가 좀 복잡한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방암, 폐암, 대장암 중에서 가장 흔한 암이 폐암이고요. 여성으로서 이제 가장 흔한 암이 이제 폐암 다음으로 유방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장암은 남성, 여성 다 이제 그 세 번째로 굉장히 흔한 암인데, 여기 보면은 hazard ratio, 암 사망률을 보면은 이것은 대체의학을 썼을 때 5.68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 그 3차 예방적인 차원에서 약물 치료를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다 종합적으로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대체의학에만 의존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유방암 때문에 사망하는 사망률이 5.68배입니다. 그러니까 5배 이상. 이제 퍼센트로 따지면은 568%죠. 그렇죠? 그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에는 217%, 2.1배. 그다음 대장암 같은 경우는 4.56배. 그러니까 사실은 대체의학이 후유증이 좀 낮은 경향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하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대체의학을 이제 적용하시는 분들이 5년 그 사망률이 이렇게 더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죽이는 대체의학이라는 그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현대의학을 무시하고 또 두려워하고 간과하다가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의학을 무조건 무시하기보다는 정말 과학적으로 얼만큼 그 입증이 되어 있는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확인을 하셔서 생활의학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의학도 어느 것은 효과가 있고 어느 것은 효과가 없을 수가 있는데, 암과 같은 병에 있어서는 대체의학을 잘못 활용하셨다가 오히려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5년 생존율이 이렇게 낮고 5년 사망률이 이렇게 높은 그러한 그 상황이 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Use of Alternative Medicine for Cancer and its Impact on Survival, 이것이 예일 대학에 나온 그 예일 대학에서 발표한 그 자료인데, 사실은 2018년 1월 달에 이제 나갈 그 자료를 제가 미리 이제 저희 이제 의학계에서는
이제 미리 발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무조건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망률에 있어서는 현대의학을 무시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생명을 먼저 잃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뭐 70, 80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현대의학 치료를 안 받겠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굳이 이제 억지로 치료를 받으십시오. 꼭 수술을 해야 합니다. 꼭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꼭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강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의학,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강 식생활, 그리고 운동, 그리고 마음, 심적인 평화, 특별히 이제 영적인 온전함을 통해서 이제 극복하는 그러한 그 생활의학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후유증을 최소화한 그 현대의학과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생활의학을 접목시키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생존율도 가장 높게 증가시키고, 그리고 현대의학을 통해서 치료받을 때도 여러분들의 후유증을 최소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Alternative Medicine과 그 다음에 Conventional Cancer Treatment, CCT, 기존 의학의 그 비율, 그 사망률을 이제 비율로 계산한 것을 이제 Hazard Ratio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주위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지혜롭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러한 그 음식들이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가, 또 어떻게 우리 두뇌나 우리의 세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음식과 정제를 이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활의학과 대체의학, 이 대체의학을 정제라고 한다면, 생활의학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드실 수 있는 음식, 그렇죠? 홀푸드를 얘기합니다. 홀푸드. 그 다음에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spirituality라고 하죠. 근데 이 spirituality를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존재의 의미, 내가 왜 사는지 나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spirituality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고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것을 오늘 이 순간에 알려주고,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오늘 또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활동한다 하는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영적인 삶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생활의학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약초나 정제나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은 과학적일 수도 있고 과학적이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대체의학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생활의학이고, 현대의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약이나 또 대체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약초나 정제들은 정말 구별하고 선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이제 증상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뭐 암치료, 암과 같은 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 심장병을 막기 위해서, 또 혹은 심장병이 걸려 있는데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심장마비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대체의학을 사용하시는 것은 이제 확실하지 않고 또 위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의학 차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비타민 C에 들어있는 그 사과 100g에 들어있는 비타민 C. 예, 비타민 C가 어떠한 그 항산화 효과를 일으키나 봤더니요. 예, 사과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C 5.7mg이 예, 정제 1500mg의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제를 1500mg, 비타민 C를 1500mg을 드시는 것보다 사과 절반 100g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몸에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과의 그 항산화 효과를 보니까요. 사과 속만 먹었을 때는 그 항산화 효과가 9.7이고요. 사과 속과 껍질을 함께 드셨을 때는 45.7이고 사과 껍질만 드셨을 때는 97.5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 항산화 효과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어요? 껍질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이제 손님이 찾아오시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사과 속을 드시고 손님에게는 껍질을 드려야 되지 않나 하고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산화 효과, 그렇죠? 그 껍질에 그 여러분들의 그 보시는 천연 빛깔이 다 항산화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똑같은 그램을 쟀을 때 이제 껍질에 많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과 전체를 드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대신 이제 농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녹말가루를 풀고 뭐 밀가루를 풀고 해서 그 물에서 이제 그 사과를 씻으시면 그 거의 99% 이상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과 표면에 있는 그 농약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이 사과 껍질째 이제 잘라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을 한 종류를 드시는 거하고 여러 가지를 드시는 거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과 하나를 드시게 되면은 한 200 정도의 ORAC value, Oxygen Radical Absorbing Capacity. 그 ORAC이라는 것이 제가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Oxygen Radical Absorbing Capacity. 이러한 그 수치가 있는데요. 옥시즌 레디컬이라는 것은 활성산소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포를 병들게 하는, 세포를 노화시키는 그 활성산소가 있는데 이 활성산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흡수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노화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세포가 병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암이 걸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여전히 몇 차원입니까? 1차 예방입니까? 2차 예방입니까? 3차 예방입니까? 주로 1차 예방입니다. 그래서 이미 암이 있을 때는 물론 사과를 통해서 항산화 효과를 누리시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암 사이즈를 줄일 정도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암도 줄인다 했을 때 그러면 약물 치료도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수술도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병행하시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후유증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약물 치료도 있고 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인 제거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혜롭게 원인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의학을 적용하시는 그러한 지혜를 갖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나 드시는 것은 그 항산화 그 효과가 200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ORAC value. 그런데 사과, 오렌지, 베리, 바나나 이것을 섞으면 이제 상승 효과가 일어나서 이제 1000이 됩니다. 그래서 사과를 10개, 20개, 뭐 30개를 먹어도 200 이상 되지가 않습니다. 그 최고 그 맥시멈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그 채소와 과일을 섞게 됐을 때는 상승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승 효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그 무지갯빛 그 항산화제를 어떻게 섭취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꼭 이제 과일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채소를 빨주노초 파남보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무엇이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켓에 가셔가지고 색깔별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은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고요. 오렌지, 주황색은 베이타캐로틴, 노란색은 라이모닌, 초록색은 아이소타이오사이네이트라는 항산화제, 그 다음에 블루 인디고 바이올렛, 파남보, 이것을 한꺼번에 이제 진한 색깔을 이제 한꺼번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레인보우 컬러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지갯빛 항산화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2004년 정도, 한 13년 정도 전에는 블루베리가 이제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블루베리가 온 세상에 다 이제 퍼져 있죠. 어느 때나 옛날에는 그 철에만 그 제철에만 섭취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블루베리인데 이제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블루베리로 변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블루베리의 오락 밸류는 2,400입니다. 사과의 12배. 그렇지만 블루베리도 뭐 몇 컵, 수십 컵을 먹는다고 해서 2,400이 초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맥시멈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루베리의 효능은 실제적으로 접시 실험을 통해서 보면 암세포가 감소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암 덩어리가 블루베리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블루베리를 드셔서 암세포가 계속 증식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다면은 약물 치료도 하면서 블루베리를 같이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블루베리보다 더 강한 것이 있을까요? 예, 더 강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 블루베리를 먹고 싶은데 꼭 신선한 것만 먹어야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resh, dried, and frozen blueberry. 그러니까 이제 신선한 것이나 그 다음에 말린 것이나 그 다음에 얼린 것이 차이가 없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블루베리보다 더 강한 건 무엇일까요? 석류입니다. 퓨니칼리건이라는 그 항산화제가 들어있는데 블루베리의 몇 배가 더 강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소개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구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소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퓨니칼리건이 들어있는 석류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이것이 바로 셀레니움입니다. 셀레니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이 지나치게 이제 그 활성화가 돼서 여성인 경우엔 유방암, 남성인 경우는 전립선암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P53을 정지시킵니다. P53은 몸속에 있는 그 세포가 증식하지 않도록 정지하는 정지 신호인데요. 그 정지 신호를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이 없으면 P53의 정지 신호가 불안정하게 돼서 암세포가 더 증식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lenium reduces cancer risk by greater than 60% 이렇게 나와 있죠. 60% 이상의 그 암세포 증식률을 예방합니다. 여전히 이것은 1차 예방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암세포를 감소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이 3차 예방 차원에서 약물 치료와 똑같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수술이나 약물 치료와 병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protects against prostate, colon, lung cancer, breast cancer. 그래서 굉장히 흔한 암, 전립선암, 대장암, 폐암, 그리고 유방암을
예방하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셀레늄입니다. 그럼 이 셀레늄 정제를 먹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셀레늄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답이 나왔죠? 셀레늄이 듬뿍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 마늘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견과류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브라질 너트에 그 셀레늄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몇 차 예방이라고요? 1차 예방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리고 2차 예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고 3차 예방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데 3차 예방, 그러니까 현대의학,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대의학과 그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요? 병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차례에 걸쳐서 사람을 죽이는 대체의학이라고 제가 대체의학에 대한 그 경각심을 여러분들에게 심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모든 대체의학이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의학에 의존했다가 특별히 암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쪼록 지혜롭게 여러분들의 생활의학을 토대로 해서 후유증이 낮은 현대의학을 지혜롭게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